기계공 실습원 4주차 1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구의 수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구의 수명은 절삭 공구를 계속 사용하여 절삭날이 마모되면서 절삭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가공치수의 정밀도가 떨어지고 표면 거칠기가 나빠지며 동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멜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열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 절삭 시간을 불어로 나타내며 드릴 작업에서는 절삭한 깊이의 총계로 나타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프랭크 마모에 대한 부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열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공구 인선의 파손이라는 것은 날 끝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크레이트 마모, 이 부분은 경사면 마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칩에 의하여 경사면이 움푹 패이는 마모로서 초경 확공과 고속 뚜껑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연성이 좋은 재료를 유동성 칩을 만드는 경우에 공구 상면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이 원인은 기계적 마모는 소성 가공에 의해 가공 경화된 칩이 공구의 표면과 마찰하면서 발생합니다. 용융 마모, 칩과 바이트의 접촉 부분이 고압이므로 공구가 용착되어 그 표면층이 칩과 함께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부분을 용융 마모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보시게 되면 이 방지법 부분은 경사각을 크게 하고 이송을 빠르게 하여 공구날의 위의 압력을 감소시킨다. 공구의 상면을 연석하고 윤활성이 좋은 윤활제를 사용하여 칩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킨다. 지금 크레이트 마모는 칩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이 형상에 대해서 칩이 파손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크레이트 마모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파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프랭크 마모는 공구의 측면이 절삭면에 평행하게 마모하며 주철과 같이 균열형 칩이 생길 때 발생하는 경우 크레이트 마모는 생기지 않으나 여유면의 인선의 마찰에 의해 마모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크레이트 마모는 윗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프랭크 마모는 이 여유면, 이 면에서 마멜이 일어나는 그러한 마모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기에는 칩에 의해 공구의 경사면이 움푹 패이는 마모, 이 부분은 공구의 옆면 인선이 절삭의 마찰에 의해서 의한 마모입니다. 그래서 이 척백이 그 마모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치핑이 발생하면 전방 여유각이 없어서 더욱 마모된다. 그래서 치핑이라는 거, 이 부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절삭 저항 및 노조 반경, 공구의 인선이 절삭 저항에 의해 미세하게 변형되고 여유각이 변형되어 발생되며 인선의 끝은 작은 노조 반경으로 인해 고온고압에서 마찰하여 발생한다. 이 부분의 노조 반경이라는 부분은 팁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팁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 끝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 R을 이렇게 줍니다. 이러한 부분을 노조 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치핑은 점성 강도가 작은 바이트를 사용하여 절삭할 경우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절삭 저항의 변화가 커 공구의 인선 선단의 일부가 미세하게 파괴되어 탈락하는 현상으로 초경합금, 세라믹 공구와 같이 시성이 있는 공구 사용 시 발생한다. 즉 쉽게 해서 진동이라든가 작은 진동에서 이 뾰족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부분을 지피는 겁니다. 원인은 충격 및 진동에 약한 공구를 사용하거나 공구의 재질적 결합, 공구가 재질적으로 불안정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공구 연삭 시 과일이나 연삭 공구의 미세한 균열, 공구를 연삭하다 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미세한 것은 균열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 파손에 있습니다. 절삭 공구의 경도와 강도는 절삭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절삭 온도가 증가하면 절삭 온도가 상승하고 마모가 증가합니다. 즉 쉽게 해서 절삭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절삭 온도가 상승하고 마모도 증가합니다. 마모가 증가하면 절삭 공구가 약해져 파손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모가 발생한 절삭 공구로 절삭을 계속하면 불꽃이 발생합니다. 즉 쉽게 해서 바이트라든가 아니면 엔더미 같은 건 너무 고속으로 해서 빠르게 가공하다 보면은 농작물과 이 사이에서 가공이 되면서 여기에 불꽃이 발생하는 그런 영향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소 파괴. 공구의 날을 연삭할 때 숫돌 입자에 의하여 절삭날이 고르지 못하면 절삭 저항에 의해 공구가 쉽게 마모되거나 떨어져 나간다. 이러한 현상은 미소 파괴라 하며 공구 사용 전 기름 숫돌을 연마하여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즉 쉽게 해서 연삭 숫돌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부분이 이렇게 톱날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톱날처럼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공구에 의해서 쉽게 이런 부분이 날카로운 부분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런 부분을 오일 셔튼으로 문질러서 매끈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미소 파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확산마모를 보겠습니다. 확산마모. 공구 재료의 용융온도 2분의 1 이상인 상태에서 절삭하면 칩과 경사면과의 마찰 사이에 금속 성분이 상호 침투작용으로 화합물이 생기면서 경도가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마모이다. 즉 쉽게 해서 너무 고온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경사면과 공작물과 치익과에 의해서 상호 침투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마모가 되겠습니다. 기계적 마모. 절삭 속도가 빨라지면 절삭 온도가 높아져 공구날의 경도가 연화현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발생하는 마모입니다. 즉 쉽게 절삭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게 되면 절삭 온도가 높아져서 공구 끝이 그에 의해 갖고 연화가 합니다. 연화라는 것은 무르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열성이 좋은 절삭 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내열성이라는 것은 열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견디는 그러한 부분을 내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구의 마멸에 대한 측정 방법, 공구 마멸에 대한 측정 부분, 대표적인 마멸부의 측정, 즉 쉽게 해서 이러한 부분에 측정을 하시는 눈으로 보시든가 이렇게 하셔서 어느 크레이트 마모라든가 아니면은 경사면 마모 여러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마모량을 보고 측정을 합니다. 최적 계산에 의한 방법.
공구의 어떤 최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고 이러한 부분은 어떤 그 확대하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빌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무게 손실에 의한 측정법. 공구를 강화하다 보면은 무게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이 부분이 마모됐다는 이런 부분인데 아주 너무 이런 두 부분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다이아몬드 자국 측정법이라고 있습니다만은 다이아몬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보든가 아니면은 가공을 하다 보면은 치수에 대한 그런 치수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마모됐다고 판정이 됩니다. 공구의 수명 판정. 공구의 수명식은 테일러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테일러식에서 보면은 T는 공구수명, 공구수명은 공구지수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공구지수는 고속도강, 초경합금, 세라믹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습니다. 그 다음에 C는 공구수명 상수라고 합니다. 공구수명 상수는 공구 및 공작물 절삭 조건에 다른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테일러에 의한 계산에 들어갑니다. 자, 공구의 수명 판정을 정상적으로 할 때 보게 되면은 가공 후 표면에 광택이 있는 색조나 반점이 있을 때, 즉 쉽게 해서 이거는 가공물이죠. 가공물에 색조나 반점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수명이 다 돼서 반질반질하게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구 인선의 마모가 일정량에 달했을 때, 그 공구 인선의 그 마모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따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완성 치수의 변화량이 일정량에 달했을 때, 즉 완성 치수가 공차 내에 들어오지 않고 그 부분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이거는 공구가 마모돼 가지고 날카롭지라든가 이런 공구에 의해서 다른 부분에서 치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불력이 일정량 증가할 때도 마찬가지 공구 수명이 됩니다. 즉 쉽게 해서 닦는데 힘이 많이 든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송불력, 배불력이 급격히 증가할 때, 주불력이 일정량 증가하면 이송불력과 배불력이 적극 증가할 때는, 즉 깊이를 많이 못 넣는다거나 이송을 할 때 힘이 많이 든다거나 할 때는 이 부분이 공구가 수명이 다 돼서 날카롭지 못해서 마밀에서 날카롭지 못해서 깎이는 게 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절삭 조건과 공구 수명과의 관계인데 절삭 조건의 3요소, 절삭 조건 3요소는 절삭 속도, 이송, 깊이, 이게 3요소입니다. 속도, 이송, 깊이가 절삭 조건의 3요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구 수명은 절삭 속도, 이송, 절삭 깊이의 순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쉽게 해서 절삭 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송, 그 다음에 절삭 깊이입니다. 그래서 가공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인다거나 이송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절삭 깊이를 조금 더 줘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삭 온도와 절삭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삭 온도. 절삭 시 에너지는 대부분 열로 소비되며 이때 발생한 열은 칩, 공작물, 공구로 전달되며 일부는 대기 중으로 발산되거나 절삭료를 사용했을 때 절삭료에 의해 제거됩니다. 이때 공작물 내부에 잔류되어 있는 일정한 양의 열이 절삭부의 온도로 남게 되는데 이 온도를 절삭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삭을 할 때 그 절삭 온도의 열의 부분은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칩입니다. 칩이 깎여 나가면서 75%의 열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칩이 있고, 그 다음에 공구가 대략 18%의 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이 7%에 대한 그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구가 마모가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칩이라든가 칩 부분보다 공구와 공작물에 더 많은 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공할 때는 가능하면 절삭제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절삭 온도의 온도 측정법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육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칩의 색깔에 의한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의 색깔 자체가 그냥 바로 나와 있는데 색깔이 너무 벌겋게 나온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너무 검게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이 너무 온도가 너무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로리 미터에 의한 방법, 이 부분은 있습니다만 칼로리 미터를 재는 측정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공구에 열전대를 삽입하는 방법인데, 공구가 크다 그러면 열전대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작을 때는 열전대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도료를 투입하여 도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고온기에 의한 방법, 이런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칩의 색깔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삭 온도가 높게 되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 저항에 가서 공작물이 연화되어 전달 능력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절삭 온도가 높으면 절삭 저항의 감소, 공구 수명의 단축, 절삭 효율은 상승하나 공구의 날 것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구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 다음 치수 정밀도 불량, 온도 상승에 의한 열팽창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밀 가공을 작업하실 때는 황삭 가공을 끝낸 다음에 정삭 가공 부분은 다 식은 상태에서 다시 가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 정밀도, 그래서 절삭 저항 감소, 공구 수명 단축, 치수 정밀도 불량, 이 부분이 절삭 온도가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절삭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작물의 가공면과 공구 사이에 절삭 및 전단작용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여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나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삭류를 사용합니다. 절삭류를 사용했을 때 작용하는 부분들은 냉각작용, 공구와 일감의 온도 증가를 방지합니다. 냉각작용은, 그다음 윤활작용, 공구와 윗면의 칩 사이의 마찰을 감소합니다. 공구와 이렇게 칩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유막이 형성되면서 마찰을 방지합니다. 다음 세척작용, 칩을 씻어버리는 이러한 작용이 되겠죠. 칩이 잘 나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절삭류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공구와 일감의 온도 증가 방지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삭제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삭제를 즉시 절삭류를 사용하는 것은 공구의 경도 저하 방지, 공구를 계속 식혀줌으로써 열에 대해서 공구가 연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구의 마모 방지 및 수명 연장, 그래서 공구가 식은 상태에서 계속 가공되기 때문에 마모가 적게 되는 윤활작용에 의해서 마모도 방지되면서, 마모가 방지되니까 수명이 연장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작물의 온도 상승 방지, 공작물의 온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7% 정도밖에 갖고 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공작물의 온도가 상승이 되면 정밀도가 떨어지므로 이 공작물의 온도도
상승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작물과 공구의 마찰 감소 및 가공면이 매끈합니다. 공구와 마찰이 감소되는 부분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윤활작용에서 가공면이 훨씬 더 깨끗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듬질면에 상처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다듬질면에 매끈하게 윤활작용이라든가 다른 작용을 해서 방충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면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절삭류의 구비조건, 씹분리가 용이하여 회수가 쉬울 것. 그 절삭류를 한번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씹분리가 용이하고 회수가 쉬울 것. 그 다음 두 번째, 공작물과 기계의 방충작용. 실질적으로 냉각을 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한다 하지만 물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방충작용이 되지 않고 기계에 녹이 쓴다거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이 방충작용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윤활성과 냉각성이 우수할 것. 윤활성과 냉각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상 해롭지 않을 것. 화학적으로 불활성하게 되면 다른 불이 붙는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위생상 사람 손으로 만져도 그렇게 해롭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기발성이 없고 인화성이 높을 것. 날아가는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죠. 나기 때문에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 인화성이 낮게 되면은 불이 붙을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인화성이 높은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담색 투명하고 절삭 부분이 잘 보일 것. 즉 쉽게 절삭류를 사용하더라도 절삭하는 게 아예 안 보인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절삭 부분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값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절삭류가 되겠습니다. 절삭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삭류는 수용성 절삭류와 불수용성 절삭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절삭류, 수용성 절삭류는 주로 선반, 밀링, 드릴, 연삭 작업에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유화유입니다. 광유에 비눗물을 혼합합니다. 그래서 1:20 정도를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우유빛이 나는 그러한 흰색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용성 절삭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솔벨력, 침투성과 냉각성이 우수하다. 이런 부분은 고속 작업 및 연삭 작업에 사용한다. 솔루션형, 방청력과 냉각성이 우수하다. 연삭 작업에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유화유가 되겠습니다. 불수용성 절삭류. 불수용성 절삭류는 광물성류, 이 부분은 점성이 낮고 윤활작용이 좋은 반면 냉각작용이 좋지 못하여 주로 경절삭, 아주 약한 절삭에 쓰이며 종류로는 기계유, 스피들유, 경유 등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석유에서 나오는 기름을 다른 첨가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동식물성류. 동식물성이 점성이 높고 중절삭이 되면 저삭절삭이나 나사절삭 등의 냉각에 됩니다. 종류로는 돈유, 올리브유, 종자유, 게마자유, 콩기름 등이 있습니다. 돈유는 돼지기름인지 표시하겠죠. 그 다음 혼합유. 혼합유는 동식물성과 강식물성을 혼합한 거로 강력절삭에 사용합니다. 극압유, 고온 마찰에 사용하며 윤활작용이 주목적입니다. 이게 냉각작용보다는 윤활작용이 주목적이다. 극압 첨가제로는 황이나 염소, 납, 인 등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석유, 5 내지 20배의 석유를 유황을 함유하는 혼합이며 고속절삭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윤활제, 기계의 접촉 부분에 적당량의 윤활제를 공급하여 마찰 저항을 줄이고
슬라이딩을 원활하게 하여 기계적인 마모를 감소시키는 것을 윤활제가 합니다. 윤활제는 윤활작용, 냉각작용, 밀폐작용, 청정작용이 목적이다. 그래서 윤활, 그럼 잘 알겠죠. 냉각도 있고 밀폐, 청정작용입니다. 사용 상태에서 충분한 점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계 윤활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유성이 있어야 합니다. 산화나 열에 대하여 안정성이 높아야 합니다.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며 균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두 개의 부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수용성 절삭의 대표적인 유화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수용성 절삭제로 가공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